어그로 특집 돈돌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예. 과연 무엇으로 어그로를 끌는데 성공하실지. 저는 어그로 아니고요. 어그로가 아니라 진리 특집입니다. 좋습니다. 아유, 진리 또- 진리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상하게 또 어그로를 아니요, 끄시려고. 정말 아닙니다. 이게 제가 어그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꼭 모든 분들에게 전해드려야 한다. 이거 약간 그 냄새 나는데? 왜 이랬어? 지구 평평설 약간 그 냄새 나는데. 평평설이라고요? 평평설. 평평설. 지구 약간 그 냄새 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구는 곧 멸망한다 이런 테마로 곧이 언제야?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네, 10년이야, 지구 멸망. 100년이야. 자, 뭐야. 태클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다. 그런데 지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뭐 이런 영원 내용입니다. 불멸인데 지구를 못 벗어난다? 네, 뭐야? 그렇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지구가 흥미진. 없어지는데 어떻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구 평평설이다. 이게 불교인가? 답답하시네.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지구 대멸종 사건에 임박했습니다. 자, 일단 그 상당히 큰 규모의 멸종이 지구에 역사적으로 한 11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네. 제가 예전에 지구 네네. 리세서 그 지구 리셋을했어도 말씀하셨죠. 음. 예, 그렇습니다. 그 이거는 이거는 있는 얘기였나? 다 이거 정확하게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아니, 지구 리셋을 제가 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생명체들이 이게 쭉 다 사라질 때 대멸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번 정도 이런 멸종이 있었는데 큰 엄청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제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룡 멸종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빙하기 또 얘기하고 네네. 예. 지금까지 이게 여러 가설이 있었는데요. 기후 변화 뭐 얘기 되게 많은데 해성 충돌론이 지금 거의 정설로 밝혀졌죠. 그리고 지름 한 10km 운석이면 지구 대멸종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방 맞으면 그렇겠죠. 막 물부터 뒤집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치.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행성 충돌이 이제 한 7천만 년 단위로 한 번씩 일어났다고 그래요. 마지막 공룡 멸종이 일어난 게 가장 최근의 대멸종인데 요게 6,600만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오차를 감안해 보면 이제 한 400만 년밖에 사실 안 남은 건데 플러스 400만 년이잖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일어나네.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만 잡아도 350만 년 아닙니까? 50만 년 남잖아. 아니죠. 플러스 35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50일 수도 마이너스 있죠. 350 해도 그럼 50만 년. 그러니까 아니죠. 50만 년. 이게 오차가 5%만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러면 오차를- 이거 당장 다가올 수도 있네요. 오늘 지금 행성 지금 우리가 녹음하다가 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약간 연기력을 그래도 요한다. 뭐한 10년 정도 있을 수 있잖아. 있을 수 있죠. 지금 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녹음분이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업로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난번 그 테마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 뭐죠? 어떤 테너 말씀? 삶이 1시간밖에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랑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토론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구가 멸망한다면 하면서 이제 토론 이어가서. 자, 지구는 곧 멸망한다는 요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오차가. 아니 플러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거의 100만 년이 넘어. 아니 옛날에 내가 무슨 보고서에서 그거 본 것 같아. 그 응답자가 있는데 뭐 하는 인원은 뭐 약 30명부터 1,500명 사이이다. 뭐 이렇게 너무 큰 거야. 그런 거 되게 범위가.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게 너무 범위가 큰 거야. 아니 솔직히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아니 기사로 솔직히 보면. 7천만 년 전이다가 뭐 6,600만 년 전이 누가 합니까 이거를? 난 이런 말 제일 싫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일단 뭐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말이야. 중요한 건 임박했다. 예. 임박해서 2년부터 500만 년 사이로 지금 추정됩니다. 왜 2년이었는데? 시기는. 아니 그래도 뭐 그래도 한 2년은 살아야죠. 2년은 살아야죠. 최소 2년부터 500만 년 사이에 지금 그럽시다. 멸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 정리하고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이제 얘기를 약간만 바꾸겠습니다. 네. 지구는 곧 멸망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네, 조금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요 얘기를 또 짧게 드릴 건데요. 이것도 뭐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이동 가능성을 먼저 봐야 돼요. 제 고상한 얘기들 적어놨죠. 이제 우주 복원, 그다음에 심리, 생식, 방사선에 대한 보호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동할 수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그다음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한 곳이 과연 우리가 이 인류가 살아나갈 수 있는 곳인가? 너무나도 멀리 뭐 무작정 멀리 계속 간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태양계 내에서 최적의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걸 왜 따지는데 약간 이런 마음들이 드시죠. 아니 그래도 뭐 갔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일단 지구는 지금 곧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룩업에도 영화 보면은 그 살로 나갔다가 사실은 제가 그 돈 룩업을 생각하면서 그 지금 막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결론을 위를 쳐다보지 말라고 해야 되나 돈 룩업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돈 룩업 결론이 아주 최고의 예. 충격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우주 어디를 비행선. 가기보다는 우주 비행선 내에서 그냥 계속 생활하면 그렇지, 되는 거 그렇지. 아니냐 아 그렇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뭐 행성을 찾아가지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우주 비행선을 만들 수만 있다면 예. 몇 명이나 과연 그래서 이제 탈수 있을까? 그 토르의 그 아스가르드가 왜 헬라랑 그 수르트와 싸워가지고 라그나로크가 일어나면서 그 행성이 통째로 날아가면서 우주선을 타고 튀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우주선이 아스가르드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그 제가 이제 타노스 만나가지고 타노스가 훨씬 큰 우주선 타고 와가지고 바로 이제 네. 망하긴 하지만 다 털리죠. 그래서 이제 지구 와가지고 아스가르드 왕국령을 만들고 이렇게 뭐 살긴 하는데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돌아다닐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선들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안락하죠 사실은. 맞아. 와 그건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관에서 다 하죠. 체스도 뜨고. 별게 다 있고 굉장히 뭐 우주 비행선인데 지구보다 더 좋아 사실.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 생략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그 무중력에 의한 순환 시스템 장애가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사람이 직립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보니까 인공 중력을 만들어. 그래서 이제 보통 돌리죠. 돌려서 중력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이제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된다면 이런 문제 대부분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실제로 우주선을 보낼 때 사람이 겨우 이렇게 탈 만한 공간으로 보내지 사실은 저렇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정말 아이디어하게 다 일어난다면은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가면 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 무중력 상태로 보내는 실제로 여지껏 그래 왔죠. 왜냐하면 공간이나 그런 중력 만드는 기술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거나 하기가 보통은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뭐 힘들죠. 안에 인테리어 신경 쓸 틈이 없죠. 뭐 일단 올려 보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뭐 피와 이런 것들이 다 순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무중력 상태에 가게 되면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뭐 이런 게 심하고 붓고 근력이 이제 점점 상실되겠죠. 타이레놀 챙겨가야 되겠네. 그다음에 혈압도 문제가 생기고 그 저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시력 상실 문제가 또 있어요. 안압 관리가 안 됩니다. 점점 시력이 금방 좀 상실된대요. 이거 저 생각을 못 해봤던 건데 시력을 잃으면 사람이 아유 그럼 골치 아픈데. 저 우주의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계 문제가 눈을 또 깨야죠. 예, 그리고 사이보그. 그리고 이게 조금 길어지면 기진맥진해서 일어날 수도 없다 뭐 이런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골밀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것과 또 다르게 또 큰 문제는 이제 은하 우주 방사선 이 뭐지 그 우주 입자의 방사선 문제인데요. 이 방사선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야 그럼 그 토르 아스가르드 그거는 좀 약간 비현실적이네. 아니 걔네들은 인간이 인간이 아니까 되게, 아스가르드인이니까 세잖아 그게 다르네. 우리보다. 그래서 그런 거고. 마블 영화에 현실적인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비현실적인 이런 아, 얘기를 또왜 이러십니까 또 마블 사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좋아하시면서. 예. 예, 우리 그 태양에서 나오는 이런 태양 복사선의 방사선이 이 인간한테 너무 위협적이고 우주 비행선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방사선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암 발생한다거나 중추신경계 손상 그리고 정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야, 그러니까 우주가 낭만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죽음의 공간. 너무 위험한 힘들어.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우주 나가면 되게 그냥 뭐 아예 아름답고 뭐 막 무슨 에어리어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고. 너무 안- 변수가 많다 저기. 굉장히 진짜 생존이 진짜 힘들어. 그 이런 거 막 보다 보니까 인간이 진짜 나약한 존재다라는 그치.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인간이 좁은 우주 비행선에 거주할 때 생기는 네. 우울증, 무기력, 스트레스. 이거는 아. 신체 건강보다 사실은 더 치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네. 인형 하나 갖고 그래서 갈 스트레스가 때 점점 심해졌을 음. 때 막 공격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네 명이 지금 이 녹음하는 이 방에 만약에 한 뭐 8개월, 10개월, 1년 갇혀가지고. 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죠. 와 정말. 이벤트 호라이즌 생각나네요. 그 안에서 점점 미쳐가는. 그러니까. 나 칼부림 나고 다 근데 죽이겠다. 그 이벤트 호라이즌만 해도 우주선이 굉장히 넓잖아요. 엄청 아. 크죠. 몇 명 안 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거는 그런데도 진짜 그런데, 야. 우리가 노래방 그 한 칸에 어. 4명이 들어가서 그냥 계속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코인 생각하시면 노래방. 코너에 코너 가가지고. 코너에 1년 동안 못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돼요, 웃겨. 대충.
그럼 얼마나 이제 사람이 맛이 갈 것인가. 코너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렇죠. 우리 코너 한번 가야겠 알겠습니다. 신년에 언제 하게?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 지금 질문을 보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성으로 이제 이제 화성 한번. 이게 화성 이주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그쵸. 일단 화성 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너무 멀어요 일단. 이거 좋은 프로젝트던데 화성에 모듈을 계속 붙여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얘기할 건데 이제 이 지구 공전 주기, 화성 공전 주기가 차이가 나가지고요. 이게 되게 이게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거든요 거리가. 그래서 한 4년 정도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정도 한 번씩 되게 가까워지는데 딱 갈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가는 문제가 만약에 해결됐다. 우주선 문제는 해결했다고 쳤을 때에 화성 거주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갈리거든요. 찬반이 갈리는데 그 화성 거주 시나리오 옹호 의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제일 얘기하는 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아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생태계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거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화성에.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혹시 사진 피라미드 찍었더니 거기 피라미드 흔적 있더라. 있다니까요. 스핑크스 얼굴이 화성에 그대로 남아 있다. 뭐 그 이런 제가 거. 되게 좋아하는 음모론인데 그게 이제 그 촬영상에 찍히면서 잘못 찍히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분명히 봤는데. 그런 건 나사가 굳이 똑같은 장면을 다시 찍어서 그거는 잘못 본 거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다 이제 많이 밝혔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꾸러기 대백과에서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거의 없지만 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포밍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어요. 제가 그 2017년 8월 달에 바캉스 특집에 진짜로 떠나보자 우주여행 편에 요 테라포밍이 얼마나 돈이 드는지 맞아 예, 해주셨어. 설명드린 적 있고 맞아요. 화성 거주할 때 그 왜 1차, 2차, 3차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1차 죽으면 다 죽는다 뭐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에서 아이 한 명이 테라포밍을 다 시키고 이런 건 좀 너무 과정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생태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화는 영화에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 맞아. 그렇게 지원자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이거. 과학자들이 관측했을 때 이제 메탄가스가 되게 많다. 그런 게 또 하나 주장하고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그 소가빵 끓일 때 나오는 가스입니다. 소들 같은 생명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메탄가스가 많은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찾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추측들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항상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화성 거주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거세죠. 그 중에 이제 제가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님, 털보 아저씨.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죠 이분. 예전에 제가 쓴 리뷰를 이렇게 샤웃 해주셔가지고 오. 십몇만 리뷰를 하게 해주셨던 은혜로운 분입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참 그러네요. 사사롭죠. 그래서 저기 뭐 초선 추천해줬다고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좋아하기로 다 이해한 게 네. 중요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그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호킹 박사가 막 화성 이주 계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질학이나 생태학을 1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정모 관장님의 설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거 좀 관심 있는 분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일단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물이 존재하고 그걸 써먹으려면 행성의 그릇이 되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땅한 땅덩어리가 그렇지, 있어야 돼.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암석으로 된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다른 애들은 그 목성이나 이런 거 목성은 아니라면서요. 그냥 내려가면 그대로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가스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 데는 일단은 거기서 거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인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석은 이제 공기가 1도 없어요. 수성은 그래 너무 뜨거울 것 같아. 그 금성이 뜨거워. 금성이. 아 금성이. 금성이 뜨거워서 금성도 아이고 진지하게 얘기한다. 탈락이고요. 아니 왜? 아니, 금성 너무 뜨거. 아니 순간 참지 못했어. 아니 수성에는 공기가 사우나도요 없고 70도 80도 넘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현지가. 사실 크기나 뭐 그 위치나 여러 가지 생각하면 금성이 되게 좋은데 금성이 너무 뜨거워. 생각보다 금성도 뜨겁죠. 아우 뜨거워. 그래서 너무 더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요. 진짜 그 아스팔트에 계란만 익어도 얼마나 괴로운데. 그러면 이제 지구 빼고는 화성밖에 안 남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화성 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수성이랑 금성 빼고 나니까 화성밖에 없는 거야. 자꾸 화성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이 내부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랑 화성이랑의 차이는 뭐냐면 지구는 땅 생성되고 나서 천천히 식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천천히 식으면 무거운 건 내려가고 그렇지. 가벼운 건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층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보면 핵이 있고 핵이 있고 그 마그마. 금속인데 되게 묵직한 핵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막 액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철성분 금속 멘탈층.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멘틀 뭐 그래 멘틀. 유동하는 그런 거 층이 있어요. 있고, 그 위에 이제 딱딱한 얇은 이제 우리 땅이 있고 표피. 거기에 이제 물이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구는 이렇게 잘 구성돼 있어가지고 금속 성분들이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그 자석처럼 자기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금속도 이렇게 돌리면 자기가 발생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 북극과 남극이 아시죠? 그런데 화성은 그러면은 그냥 다 땅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차인데요. 어. 네. 그래서 지구는 그래서 일종의 자석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 있어서 어. 그 자기장이 그 우주 입자라든가 태양 뭐 이렇게 공격이 이런 거를 방어해주는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대기를 잡아놓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화성은 빨리 식었어. 아, 왜 빨리 식었나? 멀어서 그러니까 그런가? 이게 좀 이렇게 태양에 이렇게 멀어서 그런가? 좀 이렇게 좀 데워주면서 이렇게 살살 식혔어야 되는데 아. 빨리 식는 바람에 층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식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는 화성은 핵이 없습니까? 제가 이제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잘라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 충분히 이렇게 층이 구분 안 된 덩어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물의 흔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우주의 태양광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대로 받아서 화성 땅이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도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결합된 거 아닙니까? 얘가 분해되면서 수소는 가벼우니까 날아가 버려. 그렇지. 그 산소가 이제 그 금속이랑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와 금속, 네. 산화가 일어나죠. 산화가 일어나서 녹슬어. 녹이 쓸죠. 아, 이거 그래서 화학 시간에 화성- 배웠습니다. 화성색이 이거. 그래서 녹색이 저렇게 저기 녹이 쓴 빨간색인 거예요. 다 산화가 색깔이 일어나서. 네, 네. 산화돼서 그래서 아. 화성이 붉은 겁니다. 이거 화학 시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주기율표, 수엘립의 붕소. 네. 근데 그러면은 저기는 자기장이 안 흐르는 거네요. 화성에 없죠. 나침반 들고 가면 나침반이 그러면 작동이 안 됩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대기가 희박해서요. 영하 23도 이렇게 되게 춥습니다. 아, 저또 추워 또. 아, 영하 23도면 철원 정도인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이 23도고요. 철원이 더 23도 추운데 내려가거든요. 더 추운 데도 있겠죠. 평균이 그래서 보세요. 금성은 엄청 뜨거운데 뭐 400몇 도 가니까 되게 뜨거워. 400도는 좀 심하다. 근데 이건 영하 23도잖아. 네. 비벼볼만 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자꾸 화성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지구도 화성보다 더 추운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서 테라포밍을 막 해야 되는데 다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둥근 뭐 이렇게 막을 사실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 가지고. 돔 안에만 테라포밍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정성과 에너지, 그 엄청난 노력과 돈 이런 걸 생각하면 지구를 살리는 쪽이 훨씬 현명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와, 진짜 이 안 해도 될 가정을 해서 결론에 이르렀네요. 지구를 살리는 게 낫지. 아무리 그렇죠. 생각해도. 근데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면 가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혜성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살리냐고. 물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혜성을 땅 쳐가지고 각도를 틀어가지고. 근데 이제 브루스 윌리스 나왔다. 아마겟돈 보니까 지금 해성을 그 기술도 땅 예. 사실 네. 기술도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시추 기술자들을 불러서 보낸다는 게 그 지금 영화는 생각해보면 엉터리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 거고. 통 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아, 사실상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타이탄? 타이탄입니다. 어. 우리 타이탄으로 가자. 매드 이런 타이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이탄으로 가야 합니다. 타이탄 행성이 어디 뭐야, 있습니까? 물이 있어요, 여기? 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광년인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멉니다. 아니 그 아까 우주선에 오래 있으면 죽는다면서요. 그거 이제 해결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우리는 지금 토성으로 간다라는 내용에 요 내용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성 택도 없는 소리다. 타이탄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 타이탄이 저기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이구나. 그죠? 걔가 살던 데 아니에요? 타노스가 살던 데가 오! 타이탄 아니야? 그 말 맞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어. 타노스가 살던 데입니다. 어. 타노스 행성입니다. 예, 타이탄 그렇고요. 타이탄이 이제 지구 표면 비슷하게 호수강 미로 협곡 뭐 이런 데 있고요. 모래 언덕도 있고 지구랑 풍경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 그리고 지구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표면에 액체가 있습니다. 야, 액션도 있어. 호수에 지구보다 몇 배 높은 탄화수소가 있고요. 지구 대기는 질소 80, 산소 20인데 타이탄은 질소 95, 메탄 5. 그럼 이제 가면 죽죠. 뭐 하다 그나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압이 높고 이래서 방사선 유성 입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탄이 토성의 위성입니까? 맞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그 안드로메다 예. 저기 토성에 적이 있는. 예, 토성의 이제 위성 중에 아. 하나가 있는 여기 타이탄이 여기 있죠. 근데 저 위치면 추울 것 같은데. 엄청 춥겠죠.
아니 안 춥대요. 저 화성도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는데 철원만큼 떨어지는데 저 정도면은 조금 춥습니다. 조금 추운데 많이 추울 것 같은데. 화성보단 낫다. 여러 가지 그래요? 기본적인 조건이. 온도가 그리고 저기 뭐 가니마대가 이제 가장 크고 이렇게 크게 크고요. 이제 목토 천왕성이잖아요. 천왕성의 위성들 보면 타이타니아라고, 이게 타이탄의 여성형 이름이죠. 마블에 타이타니아 있는데. 저 타이타니아랑 타이탄이 헷갈리시면 안 되고, 예, 여기 마지막에 트라이톤도 있는데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야, 좀 유력하게 얘기해지는 위성들이 유로파하고 가니마대, 뭐 타이탄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탄이 간데 가장 유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밀도가 높아가지고 날씨 변화가 느리고요. 중력도 낮아서 주기 달이죠, 달. 달보다 좀 조금 큰 것 같네. 달에 가면 이렇게 통통 튀어다니죠. 중력이 예. 지구의 4분의 1. 타이탄에 가면 한번 통 튀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달보다도 중력이 작아요? 예, 중력도 낮고요. 여기 그 대기 밀도도 높고 뭐 이래가지고 잘 안 떨어지고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계속 날아가면 어떡하지? 안 떨어지고 계속 위로 가면. 이제 그 장비를 잘 써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 사람이 굳이 이동 수단 쓰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다. 그좀 억지를 써보겠네요. 예. 그렇네. 타노스의 고향벌이. 타노스 고향벌이고 이터널스도 오, 야, 이 매력이 확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좋죠. 매력도가 확 올라갑니다. 은하철도 999의 중간 정차역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은하철도 999의 차장님이 참 그 정감 있거든요. 눈만 딱 나와가지고. 투명이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수소, 탄소가 타이탄 질량의 절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물과 에너지, 음식을 만들고 재료 가공하고 도시를 가동시킬 수 있는. 추운데 물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다 얼음 아니야? 그 얼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가 직접 안 봐가지고 아니. 이걸 뭐 딱 얘기하기가 그렇긴 한데. 아니 상식적으로 얼었을 것 같아요. 예. 영할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 가타카 빈센트가 떠나는 행성이 여기도 타이탄. 타이탄. 그래서 우리는 타이탄으로 가야 합니다. 이유는 확실하네. 이게 그죠? 지난번 제가 에덴을 찾아서랑 비슷한 논리 구조. 그거랑 아니 그런 것도 다르죠. 있고 우리가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저기를 여행 갔었는데 동백이 집이 있더라고. 동백이 집. 동백이 필무렵에 동백이가 살던 집이래요. 거기 되게 유명해요. 거기 되게 유명해서 사람들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동백이 집도 가는데 타노스 고향별인데 한번 가볼 만하다 이거죠. 가봐야죠. 영화 촬영지. 가타카 빈센트가 떠난다니까요. 알겠습니다.